그렇게 되면 내가 기껏 산 책을 또 안 읽게 되고, 난 역시 독서와 안 맞아. 그러면서 때려치게 돼요.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독서는 참 즐거운 일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줄 수 없는 기쁨이 책에는 가득하죠. 가장 큰 것은 제 마음과 정서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어떤 어려움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책 안에 담긴 저자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그 안에는 영상에서 얻기 어려운 깊숙한 통찰을 주거든요. 그런 통찰을 책을 읽으면서 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묵직해지고 또 그 묵직함이 나만의 확고한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느낀 바를 직접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내 모습이 즐겁고 또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죠. 독서가 좋다는 거 많이 들었지만 사실 독서를 습관으로 들이기가 힘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어떻게 독서광이 독서광으로 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광이 되는 첫 번째 방법, 20분부터 시작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시작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읽으려고 하거나 또는 하루에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책을 읽겠다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한두 번은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독서 습관을 들이시는 초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당장 많은 양이나 오랜 시간을 읽는 거에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의 즐거움, 독서의 맛을 맛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많은 양을 처음부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독서 습관을 제대로 들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시고 20분만 읽겠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20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중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20분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0분이라는 그 어감, 그 길이감 때문에 뭔가 부담도 덜 갖게 되고 훨씬 더 즐겁게 책을 읽게 됩니다. 저도 독서 습관을 들일 때 20분부터 독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하루에 1시간도 거뜬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서의 즐거움과 맛, 그 습관이 이미 형성된 다음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고 많은 양을 읽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2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독서광이 되는 방법 두 번째,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저도 독서에 대해서 아직 취미를 제대로 붙이지 못했을 때는 편협한 분야의 책을 읽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다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독서를 아예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독서의 습관을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시기에는 독서의 맛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협한 독서를 할까봐 좋은 책을 여러 권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데 편협하게 책을 읽을까봐 걱정하시는 거는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독서의 맛 그리고 내가 책과 친해지는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고르실 때 단순하게 여러분이 재밌다 여겨지는 책을 그냥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물론 뭐 만화책은 제외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흥미롭게 여겨지는 다른 분야의 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책들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별로 흥미없다고 느껴지는 영역의 책을 그냥 억지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넓어져요. 근데 제가 이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입니다. 에이, 뭐 밀리의 서재 저도 아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밀리의 서재를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서 읽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산 책이 여러분의 취향에 잘 맞는 책이었다면 참 다행인데,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걸요? 막상 처음에는 읽을 줄 알고 샀는데 읽다 보니까 내 취향에 안 맞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껏 산 책을 또 안 읽게 되고, 난 역시 독서와 안 맞아, 그러면서 때려치게 돼요.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월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다운로드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골라서 읽어봤을 때 최대 장점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다른 책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직접 빌리는 형태는 내가 그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사러 가든지 다시 빌리러 가든지 반납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독서를 때려치게 됩니다. 근데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발빠르게 내가 원하는 취향의 책으로 바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지점이 저의 독서의 습관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를 쓰면서 내가 원하는 취향, 흥미로운 책을 그때그때 빨리, 그것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연간 10권 근처에 머무르던 독서량이 2024년 기준으로 40권이 넘는 책을 읽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독서량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독서와 그만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그런 밀리의 서재의 장점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꼭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가 아니어도 좋은데 밀리의 서재를 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밀리의 서재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흥미로운 신간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어플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면 밀리의 서재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독서광이 되는 방법 세 번째,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어라. 독서를 하다 보면 한 권의 책만 계속 읽는 것이 지루할 때가 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책을 읽어도요, 때로는 그게 좀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내가 읽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책과 또 내가 읽는데 수월한 책을 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시는 게 그래서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읽기에 무거운 책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독서 습관을 유지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읽기 쉬운 책만 읽는 거는 사실 좋은 독서 습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읽기 어려운 책만 읽으려고 하면 독서에서 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쉬운 것과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훌륭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밀리의 서재입니다. 독서의 맛을 알게 되면 처음엔 조금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 마음의 평온함을 경험하면 이제는 그 즐거움을 모르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책 읽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독서가 일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작해보세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